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4강 어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61페이지 35일째 강의로 되겠습니다. 자, 1번의 클리셰이 발음을 잘 하시고요. 클리셰이는 이렇게 상투적 표현, 진부한 표현. 형용사는 뭐 진부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부한에 괜찮은 단어가 try to aband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어도 많이 토플에 보이죠. hackneyed란 단어. 자, 그럼 여러분 쉬운 단어 생각해 보세요. 진부한 단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commonplace입니다. commonplace. 보통의 평범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평범하게 보입니다. 그럼 진부하고, 즉 창작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쉬운 단어로는 commonplace 이렇게 된다고요. 더 쉬운 단어는 ordinar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발음 주의하시고요. cliché. This novel is filled with cliché after cliché. 자, 이거는요. 그의 소설은 거기 cliché after cliché가 뭐냐면 클리셰가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be filled with는 뭐뭐로 가득 차 있다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은 판에 박힌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진부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fright은 이 동사가 frighten입니다. frighten away는 놀라서 도망치답니다. 그러니까 놀람이잖아요. fright은 이게 여기까지가 명사가 됩니다. fright입니다. em 붙여서 동사 만드는 케이스죠. 공포, 경악 이렇게 번역해서 trepidation 이건 뭘까요? trepidation은 떨림, 공포입니다. without trepidation 그러면 떨리지 않고 뜻이죠. He made a speech. 연설을 했습니다. Without trepidation. 떨리지 않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겁먹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자, fear. jolt. jolt는 어렵고 fear는 쉽습니다. When he got on stage, 무대에 섰을 때 he was overcome with stage fright. stage fright이 무대 공포증 같은 거죠. 근데 be overcome. 이게 뭐냐면 압도당하다 뜻입니다. 원래 overcome의 뜻이 뭐냐면 극복하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극복당했다 그렇게 번역하지 마시고 압도당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ethnic은 인종의 뜻입니다. racial이죠. 인종의. 윤리가 아닙니다. ethic이 아니고요. ethnic입니다. ethnic. 그 racial, 인종차별을 racial discrimination, 다시 racism. 그게 인종차별로 번역합니다. sex discrimination, sexism, 성차별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자, as an American, you have no need, 뭐뭐 할 필요 없다. to cling to, 고수할 필요 없다. long하고 오래전에, 예전에 또는 ethnic identity는 뭐 인종적, 정체성일까요? 민족적 정체성 이런 것을 고수할 필요 없다, 연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미국 시민으로서 그 말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 시민이 된 이상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자, race가 민족입니다. 그렇죠? race 이렇게 race 경주 이렇게만 번역하지 마시고요. 자, overrun 급속히 퍼지다, spread over 이런 건데요. 자, the warehouse was overrun with rats. 그러니까 그 웨어하우스가 창고잖아요. 창고에 쥐가 막 널리 퍼졌다, 쥐가 들끓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5번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발음이 네이브입니다. 네이브. 악당입니다. 네이브. 악당 단어는 경찰의 시험 나온 바가 있고요. 악당 정리, rogue, scoundrel, rascal 이 단어 기억하세요. rascal. 그 다음에 bandit이 뭐냐면 산적도 되고 도둑도 됩니다. bandit. villain.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villain.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rogue, scoundrel, rascal, bandit. 그 다음에 여기 villain. 이런 단어. 악당의 단어로 번역하고요. 보통 악당이 나오면 동의어로 시험에 나올 거 아니겠어요. scoundrel 마찬가지, knave 마찬가지, villain 마찬가지. 그래서 답은 wickedman으로 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wickedman이 뭐죠? 나쁜 놈이죠. 사악한 인간. wickedman. 이렇게 됩니다. wicked 발음하지 마시고요. 자, he passes for a knave in my belief. 이런 pass for는 뭐뭇으로 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천재로 통하다.
pass for a genius. 바보로 통하다. pass for a fool 이렇게 되겠죠. 우리 마을에서 악당으로 통합니다. 그 사람 하면 악당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kindred는 친척입니다. relatives가 좋겠습니다. 물론 혈연의 또는 혈연 공동체의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됐고요. 허워드는 저장하다 많이 했어요. 거기 어메스가 시험에 나옵니다. 어메스와 허워드입니다. 아니면 파일업, 그죠? 사타. 다른 단어 뭐가 있을까요? 사타 이렇게 accumulate 이런 단어. accumulate. 명사 accumulation 집적이죠. 집적 이렇게 되죠. 네. 자, 됐고요. 넘어가 주시고요. 자, juvenile delinquency는 청소년 범죄 어디에 나올까요? 수능. 수능에서 다음 문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답이 juvenile delinquency 나오면 언제나 답이었습니다. juvenile이 뭐예요? 청소년의 뜻입니다. 만약에 juvenile 단어가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숙한 뜻입니다. 왜? 청소년은 미숙하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기본법이란 게 있고요. 미숙한 immature 뜻입니다. immature. delinquency는 태만이거든요. 범죄. delinquent가 채무 불이행자예요. delinquent. 그래, credit delinquent가 신용 불량자로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아무튼 juvenile delinquency라는 단행본 책도 있습니다. 책. 영어로 된 책이 당연히 있습니다. juvenile delinquency. 자, juvenile delinquency has been rampant in this region. 여러분, rampant는 만연한 뜻이니까 rampant 나오면 항상 이러면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rampant 동의어가 뭐였지? prevalent, widespread 또는 pervasive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앞에서 한번 배웠으니까. 9급에는 뭐가 나왔어요? pervasive. 이쪽 있을까요? pervasive. 형용사인데 동사가 뭘까요? pervade.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pervade가 퍼지다, 확산되다 뜻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답은 뭐로 나올까? widespread, rampant.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꼭 물어보는 것 외에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irresistible은 거기 조금 잘못됐죠. irresistible하고 impulsive는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resist였잖아요. 이게 뭐 초판이다 보니까 약간 오타가 조금 눈에 띄어서 좀 안타까운데 resist가 저항하다죠. irresistible은 저항할 수 없는 이죠. 그러면 이 단어가 impulsive가 뭐냐면 원래 충동적인 뜻이에요. 충동적인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그 장애를 겪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냥 동의어를 사실상 쓰고요. 이것의 impulsive의 명사가 impulse예요. impulse입니다. impulse buying이 뭐냐면요. 충동 구매입니다. 충동 구매. 우리 충동 구매 많이 하죠. 이 충동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철회권 행사하도록 뭐 방문 판매법이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일이면 10일 이내에 무조건 철회 가능하도록 어떤 조건 없이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즉 숙려 기간을 약 10일 주거나 일주일 주거나 뭐 그렇습니다. 쿨업이라고 하죠. 쿨업 기간을 약 10일 주는 거예요. 충동 구매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없어도 그냥 철회권 행사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아무튼 impulse란 단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irresistible과 impulsive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이런 뜻이죠. 거기 예문 보이세요? There is what is called는 소위 이른바 뜻이죠. 자, 소위 irresistible impulse in situations like this.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그 충동 구매를 이른바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이라는 것이 있는 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다 뜻입니다. What is called가 이른바 뜻이니까요. So called, as it was, so to speak가 아닙니까? What is called는 그냥 수거예요. What is called나 so to speak이나 so to speak나 같아요. 아니면 as it was나 같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밑에 뭐가 있다고요? What you call, what we call, what they call 이런 게 있어요. 자, 됐고요. irresistible과 impulsive는 동의어라고 생각하세요.
inseminate은 사상 등을 주입하다, 심어주다. 물론 수정시키다 뜻도 있지만 embed란 단어가 있어요. embed. bed가 원래 침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상 등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She was artificially inseminated with semen taken from her husband. 이거는 뭘까요? 남편에게서 채취가 뭐냐면 taken이죠. 받은, 남편에게서 받은, 여기 semen이 있어요. 정액이죠. 여기 taken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명사고 PP 관계에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그런 케이스죠. 체외 수정인가 뭐 이런 거 하나요? 남편에게서 채취한 정액으로 그런 인공 수정을 받다가 artificial inseminate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incurable은 이건 쉬운 단어. cure가 치료하다입니다. 이게 heal이에요. heal. curable 반대가 incurable. 불치해. 치유할 수 없는 뜻이죠. 교정불능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ncorrigible, unremedied. remedy란 단어가 뭡니까? remedy. 이게 치유하다, 교정하다, 치유책, 교정책이죠. 네, 이건 반대 말의 형용사입니다. 되겠죠? 네, 이거 간단합니다. 자, a lot of people are suffering from, be suffering from. 다시 말해서 suffer from은요. 그냥 suffer는 겪다의 뜻인데 from이 붙으면 여기 등에 흔히 여기 병이 나와서 고통을 겪다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incurable cancer. 불치의 암 같은 거잖아요. 그죠? 불치의 암. 치유할 수 없는 암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12번은 반드시 정리, impede, 방해하다. 영어 전반에 방해하다는 시험이 너무 잘 나옵니다. 방해하다. 그래서 제가 군데군데에서 계속 써놓거든요. 전체를 한눈에 보고 싶으면 앞에 여러분 그 핵심 동의어 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impede, hamper, hinder, close up, deter 이런 거 했죠. 편입의 정도 수준에서는 클로그 나왔고요. 다시 obstruct 이렇게 나왔는데 꼭 편입만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단어 실력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토플까지 이렇게 정리가 다 되잖아요. 자, impede 명사는 impediment입니다. 명사 뭐라고요? 명사 impediment. impediment가 됩니다. 방해하다. 그럼 얘가 어디에 동의어가 되냐면요.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서 prevent, prohibit, inhibit 이런 단어가 다 동의어가 되는 거죠. prevent는 뭐죠? prevent는 목적 from ing 있잖아요. 목적으로 하여금 from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그노블은 잘 아시는 대로 이건 기본 단어인데 노블이 고귀한 뜻이야. ig를 붙이면 반대말이 됩니다. 안 고귀한 거죠. 천한 거죠. 비열한 이렇게 해서 그 끝에 단어 menial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이게 비열한 뜻이라니까요. menial 이겁니다. contemptible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contemptible 이 contempt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이제 토익 정도라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contemp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경멸하다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명사형부터 먼저 공부할게요. 그러면 contempt가 돼. 뭐 경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되게 이 단어의 동의어가 뭐로 나오냐면 derid로 나와요. 또는 disdain으로 나와요. disdain.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동사입니다. 그죠? 그럼 이쪽에 명사형 동의어 써라 그러면 derision 이렇게 아니면 disdain. disdain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의 형용사는 뭐냐? 두 개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contemptible, 하나는 contemptuou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명사잖아요. contemptible이니까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contemptuous예요. P가 빠졌네. contemptible이죠. 그죠? contemptible과 contemptuous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여기 명사가 나오면 어떤 해석이냐면 이렇게 되죠. 여기 비열한 여기 conduct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열한 짓거리, 행위, 야비한 짓 이렇게 번역하게 된다고요. conduct가 나오면 야비한 행위 이렇게 번역하게 된다고요. 근데 contemptuous는요. 주어가 야비한 거예요. contemptuous는
그것은 야비한 짓이다. 그러면 this is contemptible conduct인데 얘는 주어가 야비한 거예요. 그러면 contemptuous man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건 야비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 좀 잘못했어요. contemptuous man은 남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주어가 이 짓을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주어가 야비한 인간이 아니라 남을 이렇게 무시하는 인간이라고요. 근데 얘는 이 행위가 야비한 행위라고요. contemptible conduct은요. 그 차이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야비한 짓이다. 이렇게. 그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차이가 형용사의 구별에서도 조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하이진 이거는 위생 또는 위생학입니다. 하이진 발음 잘 하시고 sanitation, 여기 cleanliness 이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sanitation 위생 한번 보세요. 위생, sanitation. 그래서 sanitary가 위생의 뜻입니다. sanitary 그런 거 기억하세요. 그런 거. sanitary가 위생의 뜻이고요. sanitation은 위생입니다. hygiene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good hygiene은 청결한 위생 상태, 훌륭한 위생 상태는 help to 도움이 됩니다. minimize the risk of infection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infection은 감염입니다. infection 얘는 contagion이에요. contagion 감염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contagion 됐고요. home이란 건 home에다 ly 붙였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뜻이니까 가정이 뭡니까? 가정식 식사, 가정의 소박한 뜻이죠. 그래서 때로는 못생긴 됩니다. 그래서 거기 homespun 이런 말도 있지만 ugly 밑에 보세요. He's a homely guy. 그런 못생긴 녀석이다. 보통은 어떤 단어 쓰냐면 또 이런 pl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plain 단어도 이런 반드시 찾아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plain English 하면은 이런 책도 있는데 얘는 easy의 뜻입니다. easy. 네? easy English라는 영어 책도 있잖아요. 쉬운 뜻이에요. 쉬운 영어의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it is plain that 이렇게 나가면 이건 뭐겠습니까? it is plain that 됐니야는 분명하다. 그럼 manifest예요. manifest 분명한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plain girl이면 어떤 여자일까요? plain girl 그러면 소박한 소녀 여자잖아요. 그래서 좀 못생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plain을 잘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못생긴 녀석 됐죠? 자, 오른쪽에 263페이지 heave는 들어올리다 left 이건 뭐 한번 보세요. managed to heave the refrigerator down the stairs. manage to는요 간신히 못마다 뜻입니다. 가까스로 못마다가 manage to예요. 그냥 manage는 경영하다 관리하다 뜻이잖아요. 근데 manage to가 붙으면 to 이하를 가까스로 하다 뜻입니다. 되겠어요? 나는 가까스로 들어 올렸습니다. 뭐를 냉장고를 들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Down the stairs 계단 아래로 내려갔죠. 이런 뜻입니다. headlong 거꾸로 곤두박이로 보세요. topsy-turvy 이 단어가 좀 어렵죠. 이 단어가 그 편입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나요? He fell headlong into the ice swimming pool. fell은 fall이 넘어지다 뜻이잖아요. fall, fell, fallon이죠. fall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fall은 넘어지다, 가을, 폭포란 뜻도 있죠. 그렇죠? fall, fell, fallon 이렇게 됩니다. 동사의 변형이 약간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머리가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He fell headlong into the icy swimming pool이니까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스위밍풀이 단순한 스위밍풀이 아니라 아이스 얼음처럼 차가운 그 수영장 또는 풀장 이런 데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드는 뭐 쉽죠. 하드에다가 y 붙인 건데요. 원래 하드 자체가 형용사인데 거기다 다시 y를 붙여서 의미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단단한, 튼튼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강인한 의미로 쓰이면 거기 4개의 단어를 반드시 정리해 두는 거. robust, sturdy, stalwart, stout 이 4개 반드시 기억하는 거죠. 이거를 풀어서 해석하면 strong and healthy입니다. strong하고도 healthy한 거죠. 무슨 말? 튼튼하고도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건강한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건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해석을 건장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건장하다 그러면 키도 막 진짜 한 180 최소한 이상 돼야 되겠죠? 네,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게 hard예요, hard. 되겠죠? 그래서 스타우트는 원래 뚱뚱한으로 많이 나오지만 뚱뚱한도 돼. 이게 1번 뜻이 뚱뚱한이에요. 비만의 뜻이에요. obese 뜻이라고요. 근데 얘는 건장한 뜻도 있다는 거. stalwart 스펠링 보이세요? sturdy 스펠링 잘 보시고 그 다음에 robust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halt는 정지하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stop이에요. cease, stop. 그래서 pause는 잠시 멈추는 거고요. breakup이죠. The gates came to sudden halt. 여러분, come to a sudden halt가 갑자기 멈춰 서다라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뭐 때문에? owing to는 이유죠. owing to engine trouble, 엔진 고장으로 KTX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런 일 자주 있었죠. 네, 이거 얘기입니다. 20번 기억해 주실래요? 고디 뜻이 뭔데? 야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한도 좋은데 좀 저속하게 야한 거예요. 여기 CF로 정리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단어 구별에 나오게 돼요. splendid, spectacular. 이거하고 헷갈리면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좀 의미 좋은 의미에서 화려한, 막 장관의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되게 여성 속옷 광고에 이게 많이 나온댔죠. 이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gorgeous. 네, 많이 나와요. gorgeous가. 근데 이것도 의미가 비슷한데 gaudy, garish 이런 tawdry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tawdry, garish, gaudy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야한, 저속한 뭐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할진데 저속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She wears gaudy clothing and take jewelry. jewelry 뭐예요? 야한 옷도 있고요. 그 다음에 fake jewelry는요. fake는 모조의 imitation을 말합니다. 그렇죠? 모조 보석. 그 자체가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도 그 인조 보석이라는 걸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저평가되겠잖아요. 그래서 인조 보석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gaudy clothing은요. 저속, 좀 야한 옷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야한, 저속한. garish 정리할래요? garish, gaudy, tawdry. 꼭 정리하시죠. 264페이지에 36입니다. 1번 fall이는 다 알아. 누구나 다 알아. stupid의 명사가 stupidity죠. 됐고요. 2번은 반드시 정리해야 돼. betray. betray가 배신하다 뜻인데 명사가 betrayer. 여기다 a를 붙여요. 그냥 이렇게. 그죠? betrayer. 배신, 배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배반하다, 누설하다, 비밀을 reveal, expose, 그 다음에 let slip, 뭐 거기서 여러 가지 나왔죠? divulge, make known, tattle. 여기 줄칠 게 tattle입니다. tattle. 이게 가장 어려운 단어예요. 가장 어렵다고 할까? 조금 고급 단어입니다. tattle. 그 다음에 blot out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신하다의 명사형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이게 배신, betrayal, 그 다음에 treason, 그 다음에 treachery, 다시 disloyalty. 여러분, loyalty가 충성입니다. dis는 불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이죠. infidelity. 이것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infidelity. 배신, 배반, 불충 이렇게 정리하시죠. 네. 이것도 당연히 공부할 가치가 있습니다. betrayal, treason. treason은 어디에 해당되냐? 뭐 반역 같은 거예요. treason, treachery, disloyalty, infidelity. 잘 모르면 unfaithfulness입니다. unfaithfulness. 믿지 못하는 거예요. unfaithfulnes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he betrayed his country for his own hand.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는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이런 거 뭐 많이 있죠. bolster, 시험에 잘 나오는 bolster. 얘는 지지하다 좋고 보강하다, 강화하다 좋습니다. bolster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답은 이 중에 하나입니다. support 아니면 reinforce. reinforce가 뭐예요? 강화시키는 거죠. 다른 단어 없나요? 그러면 그 동네 단어를 찾으면 돼. strengthen 이런 거. 그죠? fortify, bolster. 찾으면 돼요. 네. 자, falling interest rate. 금리 하락이, 금리가 뭡니까? interest rate이죠. 이자율이죠, 이자율. 자, 이자율 하락이 falling이 help to burst up the economy. 경제를 또는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도움을 줄지도 모르겠다.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자, figurative는 한번 봐주시고요. 예, 비유적인 뜻인데요. 봐주시고 5번은 forbear는 삼가하다, 억제하다 좋은 단어입니다. forbear.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뭘까요? 옆에 항상 제가 헷갈리는 단어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나중에 안 헷갈리기 위해서 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forbear는 삼가하다, 억제하다 뜻인데 그 옆에다가 forbear 옆에다가 CF 해서 forbear 얘는 뭘까요? 미리 태어났습니다. 조상, 선조죠. ancestor, forefather, forerunner, harbinger, precursor, 선구자, vanguard 배웠잖아요. 이런 단어입니다. 자, 거기 단어를 참 많이 적어놨습니다. 삼가다, 억제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restrain부터 hold back, constrain, curb, deter. 아, 커브 잘 나오네, 커브. 이 커브는 동사로 말하면 억제하다 뜻인데요. 예를 들어 on the curve는 뭘까요? 그러면 on the curve는 길가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정확히 말할까요? 연석의 뜻입니다. 연석이 뭡니까? 차도와 인도를 구별해주는 돌이잖아요. 그래서 차가 쓰려거든 설마 길 가운데 쓰지는 않겠죠? 길 가쪽에서 해야잖아요. 이게 on the curve예요, 커브. 시험은 안 나와요. 헷갈리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 다음에 deter,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가 fetter, 좀 어렵죠? hamper는 다 했고요. 쭉 하다가 muzzle, 이런 단어가 어렵습니다. 이제 단어에 익숙치 못하신 분은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삼가다, 억제하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 쓰냐면요. abstain 많이 쓰죠? abstain인데요. 서울시에 나왔고요. abstain 얘가 나오면 다음에 from이 나와요. 그러면 동의어가 refrain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시 또 from이 나오게 됩니다. refrain, abstain, refrain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bstinence가 절제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정리하시고 The reporters forbore to ask a further question. 기자들이 더 이상 질문하는 걸 삼가했습니다. 막 대통령한테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막 경호원들이 막 제지를 하니까 그냥 삼가했다고요.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flat은 평평한 다합니다. 아파트입니다. flat. 그 다음에 flat tire, 펑크난 타이어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영국 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건 다는 거. apartment 뜻도 있다. 그래서 아파트는 밑에 예문, 평평한은 위에 예문으로 써놨는데 I had a flat tire on my way over here. 이리 오는 길에 타이어 펑크 났다고요. flat tire 됐다고요. 근데 밑에는 뭡니까? I will drop near line as soon as I find the flat. 아, 이 문장에서는 뭐가 잘 나오냐면요. drop 자, 해석이 이거죠. 아파트를 찾자마자 곧장 편지를 쓸게. 이거에 drop a line인데요. 이 drop a line 뜻이 뭐냐면 이것 자체가 시험에 여러분 몇 번 나왔어요. drop a line. 이 뜻이 뭐냐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겠죠. 말로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drop me a line 이렇게 말해야 되겠잖아요. 명령문을 하려면. 그러면 몇 자 적어보내라 뜻입니다. drop me a line 뜻입니다. 여긴 I will drop you a line이니까 내가 너에게 몇 자 글자 쓸게 그 말이에요. 내가 플랫을 찾으면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파트 구입하는 대로 곧 연락한다고요. 간단히 쓴다고요. 그럼 답이 이때 이 당시 뭐였냐? 이거였어요. Write to me briefly. 이게 답이었습니다. 무슨 말? 간단히 적어보내다 뜻이죠. Write to me briefly. 시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무원에 거의 나왔던 거예요. Drop me a line. 그래서 얘가 이제 나중에 저쪽 수거편에 또 다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exert는 여러분 exert의 명사형이에요. 노력하다 아닙니까? endeavor, 보이세요? endeavor 보이죠? endeavor 스펠링 보이죠? 이겁니다. labor 동사로 쓰이면 labor 가능하죠. 아 여기는 명사로 쓰였어요. 명사. labor 노동 힘든 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clarify는 명시하다 밝히다 manifest는 형용사 아닙니까? 분명한 당연히 있지. 근데 분명히 하다라는 단어가 진짜 분명히 있습니다. manifest 꼭 기억하시고 밝히다 됐나요? 이런 단어도 써요. evince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evince가 뭐냐면 분명히 해두는 거예요.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이게. He clarified a strong desire to be reconciled with his wife. 그는 자기 아내와 reconcile 되고 싶은 자기 강한 욕망을 피력했습니다. 여기는 그 과거로 써야 되니까요. 드러냈다. 그러니까 he clarified 이렇게 쓰면 좋을 뻔했죠. 거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요. clarified 이렇게 과거로 해야 되겠죠. 그니까 현재형은 아니잖아요. S라도 붙었겠죠. 현재형이라면.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와 왜 to be reconciled PP형으로 된 줄 아세요? 수동태로 된 줄 아세요? 강한 욕망이 어떤 욕망입니까? 강한 욕망. 아내와 화해되어지고 싶은 욕망이죠. 욕망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주어가 자기가 직접 화해를 하려고 해도 능동태야 되는데 he is strong은 화해되어지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a strong desire to reconcile이 아니라 to be reconciled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화해되어지고 싶은 욕망 이거를 분명히 했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he clarified a strong desire to be reconciled with his wife 이렇게 나가는 거죠. 혹시 거기 왜 이렇게 수동태로 됐을까? 수동태는 BPP잖아요. 네, 이런 개념을 이해할 때 필요한 겁니다. evict 여러분 축출하다인데 너무 많이 써놨죠? 근데 앞에도 다 정리되어 있어요. 칸이 좀 있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거기서 보세요. expel 좋아. eject, throw out 좋습니다. drive out 좋아요. 그 다음에 banish, oust. 신문에 oust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oust. 이게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난 촛불 집회 때도 그렇고 농림수산부 장관인가요? 그때 농림부 장관 쫓아내고 싶어 했잖아요. 정운천인가. 그때 아우스트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relegate 좋죠. 축출하다 좋습니다. ostracize 이게 추방하다 뜻이고요. deport와 spurn은 거기 컴마 있는 거예요. 다른 단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연결된 게 아니라 deport도 국외로 왕을 추방할 때 쓰는 단어가 deport예요. spurn은 뭐냐면 spurn은 되게 문전박대할 때 많이 써요. 거지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문 앞에도 서 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spurn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A number of tenants 많은 세입자, tenant가 세입자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have been evicted 현재 완료 수동태 쫓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쫓겨나고 있어. 뭐 때문에? for는 이유가 나와요. Not paying the rent. for 다음에 동명사 나오잖아요. 동명사에 준동사의 부정 그 앞에 not 붙이잖아요. 그래서 렌트비 안 내서 뜻입니다. 되겠죠? 그 차이를 좀 알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evict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단어 속에는요. 쫓겨났다 이렇게 할 때. 적대감, enmity 괜찮나요? 그래서 그 antagonism, hostility 어려운 단어, rancor 이 정도가 이제 편입 수준. rancor 그 다음에 grudge 그 다음에 spleen 이런 단어가 편입 수준. 여기 하나 더 써놓을까요? animous입니다. animous 적대감 hostility잖아요. 편입 공부하시는 분은 최고의 단어를 다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내가 준비하는 학교에 나올까? 그럼 여러분 준비하는 학교가 편입 준비한다면 10개 이상 되잖아요. 시험 10번 이상 치거든. 그러니까 그냥 전체를 아울러서 아우르는 공부를 해야지 굳이 두세 개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됩니다. 편입 경향이 약간은 틀려요. 학교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의 경향이란 게 있지만 그래도 전반을 공부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animous가 적대감이에요. 이거를 달리 말하면 illwill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적대감 같은 거. 악이잖아요, 악이. 그죠? 그런 단어가 enmity입니다. CF, 거의 CF 정리하세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편입 공부, 토플 공부인데, enmity는 친선 화의 뜻입니다. 화친 그런 말 하죠. enmity 분명히 다릅니다. 그 옆에 써놓으셔야 돼요. 일로드는 벗어나다, 피하다, 좋아. evade, avoid, dodge. 스워브가 뭐냐면 이렇게 길에서 살짝 비껴나가는 거예요. 스워브가. 그러니까 일탈하는 거예요. 자동차 추돌하지 않기 위해서 막 벗어나죠. 이게 다 스워브입니다. dodge도 좋아요. dodge. 크라이슬러 자동차 dodge라는 거 있죠. dodge. 근데 그거 말고 피하다는 뭐예요? elude도 있고 당연히 evade, avoid 다 이건 기본 단어잖아요. shrink, shock, shun, eschew. 이런 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skirt라는 단어도 배웠고요. 그러죠? 동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피하라니까. 자, elude. The criminal managed to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Elude the police for 5 weeks. 5주 동안이나 용케도 잘 피해 다녔습니다. 범인은. 신창호는 막 1년 한 6개월 피해 다녔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창호 아세요? 신창호. elude. 자, edifice는 큰 빌딩입니다. edifice. Large impressive building. 이거를 skyscraper는 한 단어입니다. 이거를 마천루라고 합니다. 마천루, 높은 고층 빌딩이잖아요. 용산에 우리나라도 115층인가? 그것도 짓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을 예정이겠죠? 예정입니다. skyscraper, 마천루. 자, large impressive building. 이런 것을 edifice라고 합니다. The city hall is the only edifice surviving from the Japanese rule. 일본 식민 통치 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건물. 그런데 제가 번역을 비록 유일한 건물로 번역했어도 웅장하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edifice 단어 자체가. 단순한 빌딩은 아니다. 한 2층, 3층 되는 빌라 같은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disclaim은 권리 등을 포기하다, 부인하다 좋아요. deny, disavow, 그다음에 gainsay, negate, repeat it, spurn. spurn도 가능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spurn이 문전 박대하는 거잖아요. 막 발로 차는 거야. 거지가 문 앞에 서 있는 것도 발도 못 디디게 spurn이에요. 부인하는 거예요. 다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자, 디플로는 한탄하다, 개탄하다. 무슨 단어 쓰겠습니까? lament. 형용사 정리해 주죠. 형용사. deplorable. 한탄스러운 동의어 lamentable. 이렇게 됩니다. lamentable, deplorable. 한탄스러운, 개탄스러운 뜻이죠. 그러면 거기 moan이라는 단어 또 보이잖아요. moan.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moan인데 막 신음하다 막 이런 단어거든요. 그럼 mournful 이게 또 동의어가 되는 거죠. 또 한탄스러운 형용사 파생어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We all deplore Japan's distortions of history.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정말 한탄해한다, 애통해한다, 개탄한다. 좋은 단어입니다. deplore. 근데 쉬운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뒤에 빨리 해서 이쪽 1일 학습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